바람 피는 게 딱 걸렸어요. 깻잎을 떼줄 거냐 말 거냐, 새우를 까줄 거냐 말 거냐, 블루투스로 연결하냐 마냐. 내가 네 친구냐? 야, 너 몰랐어? 나 폴리아모리였어. 너 설마 폴리아모리니? 이 콘텐츠 찍다가 폴리아모리가 된 건가? 이제 정신승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퉁이 책방입니다. 요즘 정말 많은 연애 프로그램에서 한두 번씩은 꼭 회자되고 있는 폴리아모리에 대해서 제가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참고한 책과 팟캐스트는 더보기란에 제공되어 있고요.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폴리아모리에 대해 가졌던 오해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모퉁아, 너 설마 폴리아모리니? 그것이 궁금하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폴리아모리가 무엇인지 그 실체와 오해, 편견을 모두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폴리아모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상이라고 여기는 모노가미에 대한 이야기를 경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노가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애를 중심으로 한 1대1 연애를 의미하죠. 이런 모노가미는 일부 일처제라는 결혼 제도로서 우리 삶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부 다처제 혹은 일처다부제라는 개념은 현대사회에서는 미개하고 민명화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모노가미의 반대편에는 논모노가미라는 형태의 관계지향이 있습니다. 즉 모노가미가 아닌 모든 관계를 이야기하죠. 이런 관계에는 오픈 릴레이션십, 폴리아모리, 캐주얼 섹스 등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논모노가미, 즉 정해진 애인 외에 다른 사람하고 만나는 형태가 모두 폴리아모리인 것은 아니고요. 모노가미가 아닌 관계 중에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폴리아모리입니다. 이런 개념 설정이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아서 실제로 폴리아모리에 대한 오해가 많으신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폴리아모리에 대해 이번 영상을 찍으면서 관련된 책을 한 3, 4권 정도 읽었고요. 팟캐스트도 들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이 근본 정신, 그러니까 폴리아모리를 지탱하고 있는 그 근본 정신 자체에는 정말 배울 점이 많았다. 그리고 실제 나의 모노가미 연애에서도 접목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너무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제 영상을 계속해서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폴리아모리에 대해 설명하도록 할게요. 우선 폴리아모리의 어원부터 보겠습니다. 폴리는 그리스 어원으로 여럿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아모리는 아모르라는 라틴어에서 기원했고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단어를 합치면 폴리아모리, 즉 여러 개의 사랑을 의미하게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비독점적 다자연애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상대를 독점하지 않고 여럿을 만나는 것이 바로 폴리아모리입니다. 이것은 폴리아모리스트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상호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죠. 그런데 비독점적 다자연애라고 하니까 폴리아모리라는 단어를 들으면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폴리아모리, 그거 바람 피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야? 그건 가스라이팅이야. 난잡하고 문란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연애 방식이야. 폴리아모리라고? 네가 아직 진짜 사랑을 못 만나서 그래. 라고요. 이런 사고방식은 바로 좀 전에 여러분께 설명드렸던 비독점적 다자연애라는 워딩 때문이기도 해요. 이 단어를 듣자마자 우리는 바로 다자라는 워딩에 꽂혀버립니다. 여러 명을 거느린다 혹은 여러 명과 사귄다라는 의미가 직관적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이 말에 엄청난 거부감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폴리아모리스트들은 다자라는 것이 폴리아모리의 핵심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오히려 이 다자라는 말 때문에 그들에 대한 오해가 더 깊어진다고도 하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자가 아니라 바로 비독점성에 있습니다. 여기서 비독점성이란 특정한 타인 혹은 타인들을 나만의 소유물로서 바라보려 하지 않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즉,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행되고 있는 타인에 대한 소유나 통제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개념의 중심이 되고 있죠. 왜 우리 사회에서 이런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연락이 꼭 돼야 되고, 만약 연락이 안 되면 집 앞까지 쫓아가서 기다리는 게 마치 로맨틱한 서사처럼 생각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사귀는 그날부터 이성 친구들의 전화번호를 싹 다 지운다든지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마치 상대방에 대한 배려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관계는요, 철저히 상대방이 내 것이라는 소유의 인식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참 이런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연애를 하다 보면 당연히 그 사람이 나랑만 있었으면 좋겠고, 나만 바라봐줬으면 좋겠는데, 이 모든 것이 나의 욕심일 뿐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폴리아모리가 생겨난 이유를 세 가지로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소유욕에 기반한 낭만적 사랑의 허구성에 대한 문제 제기. 두 번째, 당연하다고 여겨지고 있는 일부일처제에 대한 의심. 세 번째, 타인과의 결합 방식의 다양화입니다. 우선 소유욕에 기반한 낭만적 사랑의 허구성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다음은 모노가미 관계에서 애인이 생긴다면 종종 일어나는 일들을 나열해봤습니다. 물론 모두가 이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첫 번째, 그간 길게 가지고 왔던 많은 관계가 주변화된다. 이를테면 가족들이나 친구들 간의 관계가 소홀해지게 되죠. 2번, 특정한 시간과 에너지를 상대에게 쏟아야 하고 그러지 못할 경우 그 사랑의 진정성에 의심을 받는 일이 생긴다. 3번, 이성, 동성과 연락하는 일, 만나는 일이 부담스러워진다. 4번, 사랑하기 때문에 집착을 하게 되는 경우도 덜어 있다. 근데 지나친 소유욕이 때로는 의심에 기반한 데이트 폭력으로 번지는 경우가 덜어 있죠. 꼭 폭력이 물리적인 폭력으로만 자행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언어나 정신적 폭력으로도 이루어지고 있죠. 폴리아모리가 생겨난 두 번째 이유,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 일부일처제에 대한 의심입니다. 일부일처제라는 말 자체에는 이미 두 가지 형태의 패러다임이 자리 잡고 있어요. 바로 성별 이분법적인 사고방식과 이성의 중심의 사고방식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부일처제가 정답이 아니라면 조금 더 다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 폴리아모리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폴리아모리는 누군가의 정체성이라기보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인과의 결합 방식 중 하나이기도 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는 인간관계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친구, 혈연가족, 사제지간, 취향 공동체 등등이 있는 것처럼 그 안에 폴리아모리라는 관계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친구와 잘 지내기 위해서 갈등도 하고 다른 친구랑 만나는 것도 용인해주고 그러면서 또 질투하면서 투닥투닥 지내는 것처럼 연인 간의 관계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제가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면서 저의 과거 연애사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혹시 내가 사랑한다는 걸 빌미로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 깻잎을 떼줄 거냐, 말 거냐, 새우를 까줄 거냐, 말 거냐, 블루투스로 연결하냐, 마냐,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조금 비슷한 맥락에서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참고로 저는 깻잎은 괜찮아요. 새우는 까주면 안 되고요. 블루투스 연결 안 됩니다. 잘 알아주세요. 저도 연애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되게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분명 친구일 때는 서운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연인의 관계로 발전되는 순간, 혹은 그런 관계로 설정이 되는 순간, 그 사람한테 기대하는 게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심적으로 저를 너무 힘들게 하더라고요. 이를테면, 원래 연락을 잘 못하는 애랑 친구일 때는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연인이 되고 나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자친구인데 왜 연락을 제대로 안 해? 내가 네 친구냐? 연락의 빈도수나 텀이 상대방의 애정의 크기를 말해준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저를 너무 괴롭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 자체가 소유나 혹은 통제에 기반한 것임을 배우고 나니까 아예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가짐을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 것 같아요. 다자라는 부분에 집중하기보다는 비독점에 집중을 하니까 폴리아모리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 줄어들었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폴리아모리의 특징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특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의에 따른 열린 관계, 신체적, 감정적으로 깊게 관여하는 지속적 관계, 소유하지 않는 사랑, 결혼제도에 구애받지 않는 의지와 선택에 따른 사랑입니다. 우선 합의에 따른 열린 관계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합의는 통보랑은 엄연히 다르다라는 것이었어요. 관계가 깊어지기 전 자신이 폴리아모리임을 밝히고 이에 대해 상대방의 의사를 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이유에는 폴리아모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이 평등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대전제입니다. 따라서 얼마 전 연애의 참견에서 나왔던 사연에서 결혼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남편이 나 폴리아모리야 라고 하는 건 절대
진정한 의미의 폴리아모리라고 할 수 없던 것이죠. 합의가 아니라 이건 통보잖아요. 폴리아모리라고 하면 되게 거부하는 게 뭐예요? 잘 사귀고 있는데 갑자기 나 폴리아모리야. 나 얘도 궁금하거든? 얘 만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통보를 하거나 바람 피는 게 딱 걸렸어요. 근데 걔가 막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지. 야, 너 몰랐어? 나 폴리아모리였어. 이런 거 못 받아들여? 너 되게 언힙하다. 촌스러워. 막 이러면서 가스라이팅하고 그런 거는 사실 진정한 의미의 폴리아모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애들은 그냥 나쁜 쓰레기 새끼들. 타인의 비독점성에 대한 정신에서부터 나온 폴리아모리는 자신의 잠재적 파트너에게 먼저 말을 해야 하는 거죠. 나는 폴리아모리이다. 괜찮냐? 라고 물어보고 만약 상대가 그런 거 별로다 하면 그 의견을 또 존중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신체적, 감정적으로 깊게 관여하는 지속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폴리아모리에 대한 또 다른 크나큰 오해는 성적으로 문란하다라는 거예요. 폴리아모리라고 해서 아무나 만나서 성관계하고 그런 게 아니랍니다, 여러분. 폴리아모리스트이신 분들의 팟캐스트를 한번 들었는데 정말 그렇게 사람들이 하룻밤 자려고 접근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거절하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너 폴리아모리라고 하지 않냐? 왜 갑자기 개오바냐? 이런 반응이라고요. 근데 폴리아모리는 말하자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면 두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고 한 사람이면 그 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고 만약에 폴리아모리라고 해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연애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자꾸 이 폴리아모리를 성적인 것으로 생각하니까 이런 되게 구린 멘트가 튀어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 정말 구리죠, 진짜. 폴리아모리의 세 번째 특징. 이 부분은 폴리아모리 관계 자체에서 재차 강조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저도 저의 모노가미 연애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았습니다. 바로 소유하지 않는 사랑이었죠. 상대방의 감정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타인과 나의 완전한 평등과 자유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는 결코 방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폴리아모리의 특징은 폴리아모리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저 같은 모노가미에서도 꼭 필요한 개념 같았어요. 자, 다음 폴리아모리의 네 번째 특징입니다. 결혼 제도에 구애받지 않는 의지와 선택에 따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외에 따라오는 역할과 의무가 있죠. 특히 한국에서는 결혼이 당사자의 것이 아니라 집안 대 집안의 계약으로 여겨지기도 하고요. 때문에 사랑보다는 상대방의 조건이나 스펙을 따져보는 일이 많기도 합니다. 하지만 폴리아모리스트들은 그들의 사랑을 법률로 묶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신들의 자발성에 의해 관계를 지속한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하죠. 결혼이라는 어떤 법적인 구속력보다 오히려 자율성에 맡기는 것이 우아해 보이지 않나요? 다음으로는 폴리아모리의 종류입니다. 폴리아모리의 종류는 제가 알려드리는 것 말고도 정말 다양한 형태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 세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꼭지점에 있는 사람이 두 명의 사람을 사랑하는 형태인 B가 있습니다. 이때 가운데 있는 사람을 피벗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뭐 의자왕이냐 여왕벌이냐 이런 느낌인데요. 이때 대전제는 피벗 위치에 있는 사람도 상대방의 다른 연애에 대해 열려 있어야 한다는 점이죠. 두 번째 형태는 세 사람이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는 형태입니다. 이를 트라이어드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의 일러스트를 보시면 제가 성별을 구분하지 않았잖아요. 이런 폴리아모리 형태의 사랑은 필연적으로 성소수자의 사랑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트라이어드 관계에서는 그런 성별의 장벽이 무너진 결합을 보이고 있죠. 그 다음 것은 쿼드 형태입니다. 이건 뭐 두 커플이 서로 다른 커플의 파트너를 사랑할 수 있거나 아니면 네 명이 서로를 다 사랑하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렇게 모두가 모두를 사랑하는 일은 뭐 쉽게 일어날 수 없겠지만 아무튼 이런 형태들이 폴리아모리의 대표적인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폴리아모리를 하는 유명인들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1930년대에 프랑스에서 엄청나게 힙하고 지적이고 쿨한 커플이 있었죠. 사르트르와 보부아르였습니다. 이들이 자신을 폴리아모리라고 명명한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폴리아모리라는 단어는 1992년에 정식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 사르트르와 보부아르 사이의 계약 결혼의 내용을 보면 폴리아모리와 거의 비슷합니다.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며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는데요.
물론 이 지성인들의 실험은 실패로 평가됩니다. 왜냐하면 사르트르가 만난 여자들이 너무 많았고 보부아르는 그런 상황에서 감정 상태가 절대로 평온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왜 보부아르는 사르트르와 이런 계약 결혼을 했는지, 혹은 사르트르는 왜 그런 계약 결혼을 보부아르에게 제안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컨텐츠에서 다뤄볼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런 프랑스의 유명한 커플들 말고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폴리아모리가 있습니다. 바로 홍승은 작가님이십니다. 사실 제가 이 폴리아모리를 공부하면서 작가님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 홍승은 작가님한테 반해버렸습니다. 여기 가운데 계시는 분이 홍승은 님이시고요. 왼쪽으로는 지민, 오른쪽으로는 우주라는 연인이 있으시죠. 각각 7년, 9년째 연애를 하고 계신 걸로, 그리고 지금도 같은 집에서 세 분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제가 읽었던 두 명의 애인과 삽니다라는 폴리아모리 에세이는 제가 정말 많이 폴리아모리에 대한 편견을 벗을 수 있었던 책입니다. 제가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읽은 책들 중에 폴리아모리를 가장 입체적으로 느껴볼 수 있었거든요. 글도 홍승은 작가님이 너무 차분하게 잘 쓰시고 이 글 자체에 사람의 분위기가 담겨 있어서 이 책을 읽고 저는 솔직히 작가님 팬이 되었어요. 그리고 더보기란에 작가님의 팟캐스트도 연결할 건데 꼭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지지하고 있는 방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이 폴리아모리스트의 길을 걷게 된 그런 맥락들이 좀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승은 작가님, 우주, 지민의 이 폴리아모리적 사랑의 형태를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께 고백을 하자면 폴리아모리라는 이 키워드가 워낙 자극적이고 관심을 많이 받을 주제인 것 같아서 이번에 영상을 기획을 해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폴리아모리에 대한 저만의 답을 미리 정해놓고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사랑의 형태다. 빛 좋은 말로 포장만 해놨을 뿐이지 완전 바람이다. 이렇게 뭐 저 혼자 편견에 사로잡힌 생각을 해봤죠. 그런데 제가 이 폴리아모리와 관련된 책을 몇 권 읽었다고 했잖아요. 윤리적 잡년, 폴리아모리, 두 애인과 삽니다. 나는 폴리아모리 한다. 이런 책들을 읽고 팟캐스트도 찾아 듣고 그러는 과정에서 솔직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모퉁이는 이 콘텐츠 찍다가 폴리아모리가 된 건가? 걱정이 되시죠?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을 마음이 이렇게 준비가 아직 안 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30년이 넘는 시간을 고정된 사랑의 개념으로 계속해서 학습을 해왔기 때문에 이 관성 때문에 바뀌는 거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설사 이 폴리아모리가 사랑의 본질에 가장 적합한 개념이다라고 여겨질지라도 말이죠. 하지만 제가 이 폴리아모리에게서 감동을 받았던 지점은 타인에 대한 비독점성이라는 것이었어요. 타인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내 방식대로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그 정신에서 저는 좀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사람 마음을 어떻게 막겠어요. 아무리 통제하고 나만 가지려 해도 절대 안 되죠. 그런데 이런 마음가짐, 타인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 건강한 사랑의 시작이라는 게 상대방을 자유롭게도 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저 자신도 자유롭게 만들더라고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런 것도 안 해주고 라는 서운한 마음에서 조금 자유로워지는 것 같았어요. 나는 비독점적 사랑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정신승리를 하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오늘 주제 어떠셨나요? 인정합니다. 분명 우리 주변에는 이 폴리아모리의 개념을 남용하고 자신의 애인을 가스라이팅하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오늘 제가 정리해드린 개념을 보시고 진정한 폴리아모리인지 아니면 겉멋들어서 그 개념을 오용하는 것인지를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신이 어떤 연애를 하고 있는지, 과연 소유나 통제에서 벗어나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사유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르트르와 보부아르의 계약 결혼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때 봐요. 안녕.